최근에 1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해왔지만 이 정도의 멘탈 파괴는 없었다. 이런 영상을 제가 한 1, 2주 정도 전에 올린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제 영상 기준으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영상을 올렸는데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조회수라든지 특히 댓글이 많은 분들 제가 일일이 댓글 보통 다 달아드리는데 이번만큼은 달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응원 댓글 엄청나게 달아주셔가지고 저에게 아주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참 물론 솔직한 제 현재 상황 올렸을 때 그렇게 또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악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의 의견 또 비아냥 또 예상치 않은 건 저도 아니지만 가끔 또 이렇게 가슴 아픈 댓글 팍 있죠. 가슴에 비수를 탁 꽂히는 이런 것도 모두 다 제가 감수를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저와 동일하지 않겠죠. 그래서 솔직하게 또 저희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이 예전에 그런 상황을 또 겪으셨던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다 방법들을 알려주셔가지고 하나하나씩 제가 적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얼굴 한 번도 뵌 적 없는 이런 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와중에 100% 제가 대구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 관련해서 3건 이상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근데 100% 다 해결되었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 덕분에 50% 정도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고 또 제가 또 어찌 했는가 또 저 사람 또 어떻게 또 해결하고 있는가 그대로인가 또 뭔가 또 계약됐는가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했는가 또 방법을 또 말씀드리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셔라. 오늘 제가 제목을 최악의 입주 물량 폭탄 이렇게 해서 구축 아파트 전세를 뺐다 5가지를 하려 하다가 플러스 하나 더 총 6가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 세입자 요구에 맞춘답니다. 방 확장, 벽걸이 TV, 이게 타일 뚫는 거 있죠 요즘에.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또 다른 거실 확장, 올수리는 기본이고요. 제가 이번에도 입주 청소 관련돼서 비용을 제가 부담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좀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고를 예전처럼 이렇게 임대인이 예를 들면 물건이 적고 임대인 우위 시장,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고 물건이 많은 시장에서 임차인들 우위 시장에서는 최대한 맞출 수밖에 없다. 물론 절대 양보가 힘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애완동물 사육 문제는 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양보해드리고 다 맞춰드리겠다. 하지만 애완동물은 조금 사육이 불가합니다라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방 확장 입주 청소 비용을 제가 부담하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이런 조건이 되신 분은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연락 주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한 분이 딱 연락 오셨는데 방 확장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 해가지고 맞춘 사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부동산 수수료 부분이겠죠. 돈이 대순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소장님들이 물건이 너무 많고 찾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수고한 비용 법정 수수료 이상 제가 챙겨드리겠다. 그 동네 추가적으로 또 플러스해서 더 넓은 구역으로 물건을 더 내놨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 있는 동네보다 조금 더 신축이 많고 가격이 비싼 동네 있죠. 그쪽으로 더 많이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최대한 많이 내놓았고 이번에도 역시나 거기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이 아니고 그 더 비싼 동네 거기 소장님과 제가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부동산 수수료도 더 드리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조금 더 내놓고 조금 더 부자 동네, 그러니까 조금 더 평당가가 높고 거기서 이쪽으로 이사 들어오실 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최대한 많이 내놓자. 또 부동산 수수료 많이 드리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세입자분 심리. 어떤 거냐면 장기 거주 관련돼가지고 믿음을 줬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냐면 저는 현재 여기 거주하는 집이 있죠. 관련돼서 내가 거기 집에 들어가서 세입자분이죠. 2년 뒤에 또는 4년 뒤에 거기 실거주 할 겁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제 애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거기 들어갈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오래 사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또 팔 생각도 없죠. 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도 충분하게 세입자분이 원하시면 저는 2년 뒤에 제가 들어갑니다. 바로 팝니다. 나가주십시오. 이런 거 절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제가 부동산 소장님 통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그것도 괜찮겠네요 라고 의견을 소장님들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 세입자분 오시면서 보여드리면서도 어필을 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당연히 가격이겠죠. 현재 나와 있는 전세 가격 대비해서 가장 낮게 더 낮췄습니다. 이 저층도 아니었고 탑층도 아니고
그래서 올수리 되어 있는 물건 중에서도 가장 쌌다. 역시 가격이죠. 관련돼가지고도 욕심을 상당히 많이 내려놨습니다. 이 댓글 주신 분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저도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추고 또 올수리 돼 있고 관련돼서 가격을 많이 낮추면 세입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실 수 있다. 계약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난주 제가 영상 올렸던 것보다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중요한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물량이 많은 상황이죠. 대구.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아도 이 선택지가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소장님의 역할, 최대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하면서 세입자분께 제가 최대한 맞춰드리고 노력하겠다. 아까 쭉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죠. 요구사항도 바로바로 들어드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최대한 맞춰드리겠다. 집주인 자체가 저죠. 제 스스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깐깐하지 않고 또 임대를 또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고 또 투자하시는 분이고 불편한 사항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더라. 그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부탁드렸고, 하지만 또 절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세입자분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또 기다려 드릴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유를 가지고 제가 충분하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압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물론 저 실제적으로는 막 쫓기고 있죠. 저는 안 그렇죠 했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공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속은 이미 제 속이 아니죠. 이미 신경적으로 막 거기 가 있고 이미 막 타 들어가가지고 이 속이 막 수건뱅이가 된 지 오래 지만 남은 상황인데 멘탈도 탈탈 털리고요. 하지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세입자분께 충분한 시간을 제가 드리겠다. 많이 또 보고 싶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전세 기한 만료되고 원래 보통 어떻습니까? 세입자분 들어오시면서 바로 교체가 되면서 들어오실 분의 전세금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 세입자를 내드리고 했는데 기한적 여유도 없었고 벌써 4달, 5달 안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별도로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의 세입자분 계약 만료되면서 동시에 전세금 내드리고 다음 분은 좀 여유를 가지면서 그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입주하실 분과 최근에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대출 관련해서 중도상환 수수료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제가 수수료도 내야 되고 중도상환 이자도 내야 되고 등등 이런 부담을 제가 이렇게 감수한다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세입자분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돼서 아까 그분과요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다섯 번째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다섯 번째였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번에 소장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소장님들이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죠. 정답이 있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들 성향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소극적. 그러니까 광고를 이렇게 네이버 광고 내시죠. 광고에 내놓고 이 전화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소장님은 적극적으로 나중에 제가 계약서 쓸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본인들 이 인연이 됐던 손님들 있죠. 예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여기서 계약했던 손님들에게 이게 인연이 있는 분들, 지인분들 또 친척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혹시 이사 계획 없어요. 여기 지금 물건 좋은 거 났는데 올수리 됐고 층도 좋고 내부 상태도 좋고 집주인도 다 맞춰드린다 그러고 이렇게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그 한 분이 그렇게 인연이 됐던 거죠. 이번에도 가만히 손님만 기다리신 분과 저와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 소장님 된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이 소장님과 그 전에 들어오실 분과 인연이 돼 있던 그 세입자분과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됐다. 이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딱 한 명 말씀되죠. 저와 인연이 있을 세입자 한 명 말씀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소장님의 역할이 거의 정말 이 물량 많을 땐 절대적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몇 달 동안 제가 지옥을 맛봤었는데 물론 모든 건 저의 선택이죠.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은 제가 또 감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소장님께 계속적으로 저와 성향에 맞는 소장님과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상황을 말씀드리고 모든 걸 이렇게 다 맞춰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신 그분과 저와 또 케미가 맞고 그분과 세입자 저와 이렇게 또 계약이 됐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고통 제가 투자라고 제가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또한 모든 것이 저의 것이고 제가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인 거죠. 아직 말씀드렸죠. 100% 다 해결돼서 계약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추후에 제 계약 때도 적용을 해볼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현장에서도 배운 것, 또 소장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항상 시장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히 수용하고 이 배운다는 자세로 앞으로도 제 투자 인생을 살아갈 것임을 이 영상 통해서도 아마 또 제가 다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번 몇 달간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배웠고 생각도 정말 많이 했고 밤잠 설쳐가면서요.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갖가지 방법들도 고민하고 알아보고 조금은 아주 조금 0.1% 정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내 밑바닥일 상황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코너에 몰리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심한 무기력.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막 번아웃.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깨달은 이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계약의 일부가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또 혹시나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내용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댓글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은 감당 가능한 고통만 준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 말씀 주셨거든요. 더 단단하고 더 내공 있는 이런 내공을 쌓는 또 좋은 계기가 이거 되었던 것 같고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영상, 지난번 영상이죠. 그때 가장 공감을 많이 받았던 분을 제가 이렇게 그 댓글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정말 좋은 문구였거든요. 관련돼서 여기다가 띄워보고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선생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채널을 들으며 부동산에 도움받았던 사람으로서 도움될 것 같다면 몇 자 남깁니다. 저는 참고로 정신과에서 일했습니다. 정신과 강의 중에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삶은 계절과 같아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봄이 오는 것도 여름이 오는 것도 가을이 오는 것도 겨울이 오는 것도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다. 누구는 봄이 좋고 여름이 오지 말라 하고 가을이 좋은데 겨울이 와서 힘들다 오지 말라 하지만 싫어하는 계절도 와야 좋아하는 계절이 온다. 이게 인생이고 삶이다. 우리 안에 건강한 삶이란 모든 계절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받아들이는 삶이다. 지금이 겨울이라 불편하지만 곧 봄이 올 겁니다. 겨울이 길어질 수도 있고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힘들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야 봄이 오겠죠. 선생님은 열심히 살았으니 가을에 거둔 곡식으로 추운 겨울을 견디면 봄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겨울에는 농사가 힘드니까 내년 농사 지을 것을 생각하며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게 인생이라고 강의해 주신 분이 그런 분의 말이 기억나서 도움 될 것 같다 몇 자 적습니다. 등등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박 선생님 다시 한번 이런 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 또 이분 외에도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고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마지막 말씀, 감사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올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